안녕하세요. 성프란치스코 장애인 종합복지관 임희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본 기관은 국내 최초의 여성장애인 전문 복지관으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동료 상담 기반의 여성 정신장애인 가족관계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으로는 동료 상담 기반의 여성 정신장애인 가족관계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 내용을 시작으로 사업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후 관련 사례와 사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동료 상담 기반의 여성 정신장애인 가족관계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드리면 여성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저희 복지관에서는 당연히 여성장애인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용자분들의 의견과 주 욕구,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관찰되는 상황적 어려움 등을 통해 여러 여성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 여러 논문과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녀 양육 관련하여 생활 전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중상관리와 자녀 양육을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 정신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장애 특성상 증상관리와 기능 향상 등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들을 활용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지지적인 사회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고민하였고 가족, 이웃 간의 관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동료 상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상담이란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한 동료 장애인과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지 및 지원,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감, 자존감 향상 등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 등 여성 정신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개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가 있고 핵심 참여자는 멘티와 멘토를 칭합니다. 핵심 참여자인 멘티는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정신과적 증상 및 장애가 있고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장애인을 멘티로 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가 많을 시에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 척도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참여자인 멘토는 자녀 양육 경험이 있고 현재 동료 상담사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으로 동료 상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이 있는지 정신장애 대상으로 활동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활동 전 정신질환 및 장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진행 일정은 홍보 및 모집 기간을 제외하고 9개월간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을 중점으로 멘티 서포트가 8개월간 진행이 되고 이외 교육활동, 가족 만찬 등 여러 활동들이 단회기로 함께 진행되며 이는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활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본 사업을 소개하고 유의사항, 활동 규칙 등 세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멘토와 멘티를 1대1로 매칭하여 서로 소개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외에 멘토를 대상으로는 정신질환 및 장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멘티를 대상으로는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문제 해결 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동료 상담은 8개월간 진행이 되며 한 달에 2번 이상 당사자 욕구와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상담, 활동 지원 등 여러 형태의 동료 상담 활동을 통하여 여성 정신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멘티의 어려움 증가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집중 개입이 필요할 때 활동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활동 횟수를 늘려 진행하기도 합니다. 멘토 파견비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 후 멘토는 활동 내용 관련 일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참여 중인 멘티 멘토는 주로 상담 형태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 시에는 가족 및 대인관계 관련 고민과 자녀 양육 어려움 등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외에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이용 및 활용 등 멘티가 희망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를 모니터링하며 활동 일정 조율, 관련 정보 제공 등 필요시 멘티 멘토를 서포트하여 보다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니터링 외에도 멘티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 연계 등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멘티 상담은 멘티뿐만 아니라 멘티의 가족과 활동보조사, 홈헬퍼 등의 지원 인력과의 상담도 포함되며 필요시 멘티 자녀의 학교 담임 선생님 등 멘티와 그 가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관련 자원 연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도 멘티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와 멘티의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연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연계 등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강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을 섭외하여 비폭력 대화, 스트레스 관리법,
청소년 정신건강 특징, 올바른 약물 관리 방법 등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자녀 양육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가족 만찬이란 멘티 가정을 대상으로 멘티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장소에서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가족 간 소통의 기회 증가와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 가족 구성원의 소속감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참여 가족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연 2회 사업 전반에 있어 사업 과정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는 정신장애인 생활시설장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멘토가 참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동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 평가회를 진행하여 지난 8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와 함께 참여자의 소감과 의견을 나눕니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여 더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와 함께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멘티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 척도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8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멘토 멘티에게 활동 이수증을 전달하여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관련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복용 중이고 경계선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두 자녀를 양육 중인 이용자가 멘티로 참여하였고 멘티는 마음 편히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요. 속상한 거, 힘든 거 털어놓고 싶은데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요.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외출도 잘 못해요. 남들처럼 친구와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며 웃고 싶어요. 날 비난하지 않는, 날 이해해주는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어 외로움을 호소하였고 대인관계 욕구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없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기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원했고 멘티가 희망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녀 양육 경험이 있고 정신장애와 지적장애 대상으로 동료 상담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을 멘토로 매칭하였습니다. 이에 경청과 공감, 멘티를 향한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상담 시 코칭 형태로 활동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멘티를 비롯한 자녀 스트레스 관리법 등 멘티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코칭하는 형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멘토를 롤모델화하여 멘토에게 긍정적 영향과 정보 제공 등 관련 도움을 받고 멘토의 강점을 보고 배워 실천함으로써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멘티의 관계적 욕구가 충족되었고 우울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자신감,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멘티는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날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멘토가 스스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었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더 이상 아이에게 화풀이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참여한 멘토 또한 활동 전에는 정신장애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활동을 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보람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현재 5세 남자아이를 양육 중이나 자녀보다는 종교적 활동 등 외부 활동에 관심이 많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멘티는 동료 상담 활동을 통해 멘토에게 자녀 양육 시 엄마의 역할, 중요성, 필요성 등을 배우고 스킨십 늘리기, 간식 챙겨주기 등의 코칭을 받으며 자녀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녀와의 교류가 많아지며 더욱 가까워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황적 어려움이 커 멘토의 역할과 담당자의 서포트가 함께 진행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가정은 멘티가 만성 우울로 우울 증상이 심하여 불면증, 자살 사고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의 관계 악화, 자녀 양육 어려움이 있는 가정으로 특히 4명의 다자녀와 자녀들의 장애로 자녀 양육 어려움이 큰 가정이었습니다. 멘토는 상담과 멘티가 희망하는 활동들을 함께하며 동료 상담 활동을 통해 멘티의 정서적 어려움 완화를 도왔고 담당자는 해당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당뇨가 심해 개입이 시급했던 자녀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병원 진료, 당뇨 관련 교육 및 방문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학업적 어려움이 있던 자녀를 대상으로는 관내 자녀 양육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생 멘토를 매칭하여 학업 능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개입과 여러 자원의 연계로 해당 가정은 어려움 완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다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성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 및 우울증 증상 완화를 시작으로 양육 기술 코칭 등을 통하여 자녀 양육을 보다 건강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고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건강한 가정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척도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 해결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낮아질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척도로 활동 전 평균 107.7점, 활동 후 103점으로 성과 목표였던 문제 해결 척도 2점 이상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참여자 대상으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참여 욕구 역시 5점 만점에 4.8점으로 높게 측정됨에 따라 현재 작년보다 활동 인원과 기간을 늘려 진행 중에 있으며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실무자를 위한 팁으로는 첫 번째, 담당 실무자와 멘토 대상으로 정신질환 및 장애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및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당사자를 보다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선 담당자도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료 상담 진행 시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멘토를 매칭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중점으로 활동을 진행하여야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관과 실무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멘티뿐만 아니라 멘티의 가족과 주변 환경 또한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지역 내 자원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멘토와 담당자의 역할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알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참고한 논문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논문 외에도 관련 논문이 정말 많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으로는 첫 번째, 동료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인데요. 참여자마다 각자의 사정과 환경, 욕구 등이 다 다르고 동료 상담과 담당자의 서포트로는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욕구가 있음에 따라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 상담사와 같은 지지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려면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활동이 끝나면 멘티와 멘토의 관계 또한 종료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멘티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됩니다. 기관의 개입 없이도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참여자들 삶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료 상담 기반의 여성 정신장애인 가족관계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